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친구의 사연이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강한 아이한테 찍혀서 괴롭힘도 좀 당해보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아이가 그릴 때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그려요. 그래서 하는 것도 다 그냥 괴물이 아니고 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고 그냥 피 흘리고 있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놀고는 싶어 하는데 어울리지를 못해요. 솔직히 좀 사회성이 좀 걱정돼요. 무슨 영화 만들고 싶어? 괴물, 어떤 상상 좋아해? 괴물. 도시를 박살내고 싶은 이유는 뭐야? 그냥 애가 자존감도 되게 바닥이고 자신감도 없고. 이건 한번 잘라볼래? 아니요. 여기다 한번 해볼래? 자, 먼저 아이가 어떤 그림을 실제로 잘 그리고 좋아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보자. 먼저 내가 그려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봐. 알았지? 이 괴물은 이름이 뭐야? 몰라요. 상상해서 그린 거. 상상해서 그린 거야? 네. 원래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네. 스파이더맨이 좋아, 베놈이 좋아? 베놈. 왜? 베놈이 더 좋은 이유는 혹시 물어봐도 될까? 네. 괴물 같아서. 괴물 같아서. 너는 괴물을 좋아하는구나. 응. 선생님이 이거 한번 줘볼까?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너는 종이에다 그렸잖아. 여기다가 크게 그리면 더 멋있을 수 있어. 여기다 한번 해볼래? 여기는 별로야? 새로운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처음부터 자기는 못할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자, 어머니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종이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그리면 어떤 게 좋냐면, 만약에 매직으로 그리잖아. 응. 너가 막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렸어. 응? 어. 그러면 소리 싫어? 소리 조금 싫었어? 이런 것들 색칠하기 훨씬 편해. 일단 금방 색칠이 되지? 응. 그리고 너가 만든 거는 잘라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실제로 잘라가지고 나올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시도를 안 하는 편인데요. 자, 오늘은 이 아이가 얼마나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좋아, 만져봐. 느낌 좋지? 요걸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해봐봐. 이 영화에서 나오는 놈이에요. 누군데? 호시핑님. 자, 지금 폼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밑그림이 전혀 없이 매직으로 한 번에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렸던 첫 번째 그림도 밑그림 없이 원큐에 그렸던 그림인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큐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퍼시픽님의 카이주 실제 그림과 봤을 때도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균형을 맞게 그렸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그렸어요. 오호. 반대로 그렸는데도 데칼코마니 같이 잘 그렸다라는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너무 이런 거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좋아. 오케이. 이 아이는 머릿속에 그림이 명확하고 아주 주도적이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꿈이 뭐야? 영화 감독. 오, 무슨 영화 만들고 싶어? 괴물. 괴물 영화?
가 이건 한번 잘라볼래? 아니요. 자르는 거는 싫어? 왜? 어떤 것 때문에? 조금 걱정되나? 못 자를까봐? 오빠 선생님 도와줄게. 보다 괴물 잘 그리는 사람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지? 아, 이거 어떤 얘기를 할 때 제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뭘 잘한다 생각해? 그리기 잘한다 생각해? 항상 상상? 어떤 상상 좋아해? 좀 괴물 상상? 그 안에서 괴물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어떻게 움직여? 옷이 박살나. 아, 무슨 영화 만들고 싶어? 괴물. 베놈이 더 좋은 이유는 혹시 물어봐도 될까? 괴물 같아서? 너는 괴물을 좋아하는구나. 응. 자, 이 아이가 괴물을 왜 좋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괴물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밖에 있는 비어디 드래곤 이런 거 어땠어? 그랬었어. 멋있었어? 네. 그런 것도 좋아해? 파충류 같은 겨? 네. 혹시 어렸을 때 뭐 좋아했어? 혹시 공룡 같은 거 좋아했어요? 원래 지금도 벌레 곤충? 좋아해요. 네. 곤충. 파충류, 양서류. 바퀴벌레를 키우겠다. 모기도 키우겠다. 도마뱀에 반응을 하고 예전에 공룡을 좋아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 어쩌면 아이가 괴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충류 이런 관심 있는 영역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큰 파도가 하나 있을 필요는 없어? 네. 그건 필요 없어? 네. 좋아. 단호해. 너무 단호해. 여지가 없어요. 지금 아이 느낌은 머릿속에 그림이 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림대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어쩌면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영역도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한 그림을 벗어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너무 이런 거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좋아. 여기 뒤에 이렇게 큰 파도가 하나 있을 필요는 없어? 네. 그건 필요 없어? 네. 너는 언제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 4학년 때. 4학년 때부터? 계기가 있어? 외국 영화 별로 없어서 내가 만들고. 괴물 영화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영화가 없을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영화가 없다고 해서 그 영화를 만드는 것을 꿈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멋있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리고. 응? 여기 배. 좋아. 좋은 생각이야. 또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랐나 봐요. 새로운 거 상상해서 만드는 게 좋아? 아니면 원래 있는 거 보고 그리는 게 좋아? 새로운 거 상상해. 어쩌면 이 아이 머릿속에는 항상 상상이란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아이가 사회성이 좀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운 아이들도 존재한다. 됐어. 직접 잘라보고 싶어? 이거? 직접 자르고 싶다면 장갑 껴야 돼. 처음엔 큼직큼직하게. 굿. 좋아. 자, 여기서 보이는 또 재미난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칼질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아이거든요. 이건 한번 잘라볼래? 아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카이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카이지 정말 하고 싶었던 아이 마냥.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나 머릿속에 한 번 그림이 들어오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기질이 있다. 영화 중에서 재밌게 본 거 있어? 응. 뭐 퍼시픽. 퍼시픽님 거기도 보면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면 디테일해야 돼 되게. 아이가 무엇이든 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기가 조금 쉬워져요. 그러니까 너 꼼꼼하게 색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영화 감독은 디테일해야 돼 이게 더 잘 먹히는 말이죠. 여기 하얀 부분 엄청 많아. 그치? 좋아 좋아. 어때? 오늘 좀 만족스러워? 멋있는 것 같아? 선생님 화이팅 한번 해보자. 선생님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얘기 하나만 해줘도 될까? 오늘 보면 선생님 깜짝 놀랐어. 선생님 옛날에 그렸던 괴물들도 좀 봤거든? 근데 괴물을 이렇게 한결처럼 그려온 건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선생님이 진짜 괴물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 오늘 작품 너무 좋았고 선생님 좋았고 영화 감독 되길 응원할게. 알겠지? 자, 어떠셨습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나요? 자,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좋아하고 괴물을 좋아하고 또 1학년 때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까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오해하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성격 강한 아이한테 찍혀서 괴롭힘도 좀 당해보고 네. 그릴 때 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그려서 그거 우리가 딱 연관 짓기 좋은 그림이 뭐냐면 아이가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했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긴 나머지 사람과 대립해 있는 괴물을 좋아하고 끌리고 막 도시를 파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1학년 때 뵀던 친구 얘기 조금 해줄 수 있어? 지금은 그 친구한테 화 안 나? 화 있어요. 화해했어? 그리고 나서 는 용서했어? 아이가 사람이 싫어서 괴물을 좋아하거나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가 원래 갖고 있던 곤충이라든가 파충류에 대한 사랑이 괴물까지 이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도시를 다 부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괴물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어떻게 움직여? 도시 박살이. 말 자체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번역해서 잘 보자면 퍼시픽님에 나오는 괴물에 이입을 과하게 한 나머지 카이주 괴물의 도시를 부수는 목표에 과하게 이입되었다. 그리고 도시를 부수는 압도적인 멋진 스케일의 장면에 매료되었다라는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어머님은 지금 이 아이가 사회성이 좀 낮은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친구들하고 놀고는 싶어 하는데 어울리지를 못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타입도 아니라서 솔직히 좀 사회성이 좀 걱정이 돼요. 자, 일단 아이가 상호작용을 할 때 굉장히 따뜻한 타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영화 만들고 싶어? 괴물. 어떤 상상 좋아해? 괴물. 도시를 박살내고 싶은 이유는 뭐야? 그냥. 차갑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굳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머니 입장에서 분명히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쩌면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자기 세계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 세계에 살고 있는 상상 속의 괴물의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나친 사회성을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친구는 앞으로도 여러 명의 친구가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보다는
소수의 잘 맞는 친구들과 깊고 진한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너는 친한 친구 있어? 네. 누구랑 제일 친해? 말고 또 친한 친구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성과 조금 달라서 그렇지 사회성이 절대 나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자기는 못할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애가 자존감도 되게 바닥이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물론 나는 못하겠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친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이 아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아까 칼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이건 한번 잘라볼래? 아니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나는 순간부터는 칼질을 원래 해봤던 사람처럼 집요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새로운 걸 하기 싫어 이 느낌보다는 아니 왜 그런 거래?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괴물의 상상 세계가 있는데 난 그거 말고 재미가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이런 거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좋아. 여기 배 좋아. 이렇게 큰 파도가 하나 있을 필요는 없어?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다양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꼭 그렇게 배워가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를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고착되지 않도록 가르쳐줄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가 괴물을 열심히 그리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민준아 너 괴물 말고 이젠 사과를 좀 그려봐 이런 방식의 전개가 아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인 괴물로부터 시작해서 민준아 괴물을 종이에도 그렸지 이번에는 폼보드에도 그려보고 칼로 잘라도 보고 세워도 보고 영화를 짧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보자 라는 의견을 토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반경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방식이 이 아이에겐 적합한 방식의 성장일 수 있다. 괴물을 이렇게 한결처럼 그려온 건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선생님이 이거 한번 줘볼까? 지금까지 너는 종이에다 그렸잖아. 여기다가 크게 그리면 더 멋있을 수 있어. 파란색 물감 필요해 혹시? 자, 어떠셨습니까? 어머님은 좀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나 싶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어쩌면 미래의 유명 감독, 거장을 우리가 미리 인터뷰해 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돕는 과정, 이게 항상 교육의 본질이고 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